오랜만에 모십니다. 이정윤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다스베이더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는 개딸들이 있어요. 커리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젊었을 때요. 네.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초등학교 말고요. 원자력과 관련된 커리어. 아톰이라는 만화를 많이 봤어요. 아톰. 로버트 아톰 아세요? 예. 그래서 이제 공과대학을 갔고 그때부터 원전에 지금까지 매여 있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감시 역할을 하면서 다스베이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원전을 직접 설계해 보셨고 원전 설계해 온 사람 몇 명 있어. 원자력 연구원에 계셨고 캐나다 원자력 공사에서도 근무하셨고 이 분야의 설계부터 감리까지 전문가입니다. 원전으로 먹고 사셨어요. 어느 날 원전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원전의 위험성과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업계로부터 이제 퇴출당하신 거지.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래서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소장님을 모십니다. 원전 어디가 잘못됐는지 봐달라. 그런 일을 하시는 이 시민단체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혼자 소장하고 계세요. 원전 업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죠. 한전에도 계셨으니까. 필요한 커리어는 다 거치신 거예요. 설계도 하고 운영도 하고 외국에 가서도 근무하고. 잡동사니죠. 정비부터 설계, 연구개발, 그다음에 특허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전혀 쓸모가 없어요. 지금. 자,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원전 업계에서 소장님이 말하면 뭐라고 못해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모신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G7에 윤석열 초대를 못 받았잖아요. 작년에는 초대받았거든? 문 대통령 때. 이게 단순히 문 대통령은 인정받고 윤석열은 인정 못 받는구나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는 초대받았는데 영국이 주최할 때 그리고 작년에 영국이 초청했던 국가들 인도, 남아공 이번에도 초대받았어. 이번엔 독일이 주최거든요. 독일이 우리를 빼버렸어요. 주최국이 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초대해 달라고 온갖 루트로 했는데 안 받아준 거예요. 굳이 거절한 거란 말이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궁금해가지고 각종 정보를 취합해 본 결과 제 결론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과 매우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또 미국하고 EU 뉴스도 맨날 보거든요. 비오신 오기 전에 네. 사전에 힌트를 주셨으면 네. 이거 스터디를 좀 하고 오는데 이거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룬 건 그런 없어요. 적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최근에 EU 위원회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전을 텍소노미에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유럽이 진영이 나눠서 부딪히고 있어요. 이미 작년부터 핫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텍소노미 분류 기준, 그러니까 무엇이 친환경 에너지인가 그 분류 체계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 1조 유로를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친환경 그린 펀드죠. 그린 그렇죠. 펀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텍소노미 분류에 의해서 그린으로 분류돼야 이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근데 거기도 원전 업계가 있잖아요. 우리 원전 업계가 난리 치듯이 거기도 원전 업계가 있고 그 프랑스 쪽이 그렇게 강하고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왜 강한지 모르겠는데 당연하죠. 유럽에서 원전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프랑스죠. 58기 원전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동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69%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남으면 유럽에 수출하고 부족하면 사오고 유럽은 이제 그리드로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70%에 상당하는 비중을 갖고 있는 원전이 EU 텍소노미에 포함이 안 되면 원전은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원전을 텍스노미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억지지. 하지만 이 업계가 크니까 돈도 많고 로비력도 강한 거예요. 넣어야 된다고 압박하고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게 독일이에요. 대표국가. 프랑스가 원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독일은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게 대립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만약에 들어가면 독일에서는 제소하겠다고 막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올해 2월 달에 어떤 결정이 났었냐면 EU위원회에서 그러니까 EU 여러 나라 연합체잖아요. 거기에 집행부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행정부에 해당되는 2월 달에 정치적 타결을 본 거야. 그러면 원전을 넣긴 넣되 엄청 조건을 강하게 넣자. 사용해결료, 저장, 처분장. 예. 그다음에 사고 저항성 해결료.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잡았죠. 사고는 나지 말고 처분을 확실하게 화장실을 만들어라. 지금 네. 화장실이 없잖아요. 네. 그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지금 영구적으로 사용해결을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봉합하려고 한 거죠. 어차피 핵 폐기물을 영구히 처리할 기술이 없는데 그런 조건을 달고 원전을 넣자 하면 독일 입장에서는 그래. 어차피 이런 조건을 갖추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프랑스 입장에서는 일단 들어가니까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딜을 딱 던졌는데 이후에 하위 상임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를 다루는 쪽과 환경을 다루는 쪽에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따진 거지. 따졌는데 경제성도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나빠. 그렇다면서요. 예, 안 좋습니다. 지금 뭐 LCOE라는 평가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따르면 원전이 지금 제일 높죠. 비용이. 세계적인 평균 수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특히 제일 낮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제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원전이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하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게 역전돼가지고 원전이 제일 비싸요. 1997년 비중이 이제 17%에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10%대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뭐 2009년 대비 2020년에 거의 태양광이 90%가 떨어졌어요. 지난 10년 사이에. 그래서 가격이 역전됐고. 역전됐죠. 그러니까 경제성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없는 거야. 경제성 평가하는 위원회에서 야, 재생에너지가 더 싸잖아. 두 번째, 환경은 말할 것도 없잖아. 핵 폐기물 특히 사용해결료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가만히 놔둬도 이게 퍼집니다. 결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났을 때 거기서 발생된 오염된 방사성 물질들이 계속 지금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또 그걸 가두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오염수도 방류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러면 계속 지구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되는 게 핵 폐기물입니다. 야구공을 한 박스를 갖다가 월드컵 경기장 이런 데다가 딱 뿌려놓으면 그렇게 희석을 한다는 의미지만 공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그 독성이 없어지진 않는다. 자, 환경위에서도 당연히 이건 친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평가하는 두 위원회가 원전을 배제해야 된다고 의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본회의로 올라가서 7월 6일이죠. 소장님. 예. 7월 6일 날 본회의에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원전을 배제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원전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 리더 국가가 독일이라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나토에 가서 원전 세일즈를 하겠다고 했어요. 원전 수출한다 그랬죠. 원전 수출하겠다고 아주 크게 떠들었어. 진짜로. 나토가 방위조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동맹인데 도대체 거기 가서 원전 수출하겠다고. 거기서 원전 수출한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마는 그렇게 떠들어서 외신에 나갔어요. 근데 그 나토 직전에 G7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이 원전 세일즈 얘기할 거 아니에요. 독일이 그래서 뺐어요. 지금 이 EU 국가들 사이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요. 거기 먹고 사는 기업들 이 잔뜩 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독일에서는 독일이 이 친환경을 주도하고자 하는데 주도권 싸움, 자존심 싸움, 정치적 싸움 막 세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나라들도 몇 개 붙어 있어요. 나는 독일 편, 나는 프랑스 편. 그런데 G7에서 아시아 국가 대표로 초대했는데 와가지고 원전 세일즈 막 그런 메시지가 나가는 자체가 독일이 주최하는 G7에서 나올서는 안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진짜. 예,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예. 참네. 독일이 우리를 굳이 뺄 이유가 없어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건 이제 독일도 인정해요. 그리고 쭉 불렀던 나라도 불렀잖아. 굳이 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독일과 관련해서 가장 첨예한 정치적 이슈, 그들끼리. 프랑스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사실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노화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10기 이상이 한꺼번에 정지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 연말 지나면 절반이 정지된다. 그러면 추운 겨울에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스도 지금 수입이 제대로 못하는 상태고 그래가지고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프랑스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겠다고 지금. 예, 그래서 텍소노미에 가입을 시켜서 어쨌든 펀드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 기준에 친환경으로 분류돼야 이 1조 유로라고 하는 1,3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펀드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친환경, 운동, 이념 이게 아니고 돈이야 돈. 텍스노미는.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부딪히는 거지 지금.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영문 모르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대통령 하나 와가지고 그분이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세계적으로 히트.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G7에 초대받고 싶었다면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G7 주최국이 지금 가장 민감해한 사안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스투피드 씨발. 우리 넣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왜 안 넣어주려고 하는지를 알았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스투피드 진짜. 그래서 참 허망한데. 허망한 목표를 잡았어요. 아니 원전은 사양사랑 아닙니까? 사양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1990년대, 97년 그때가 제일 피크였었어요. 전 세계 원전이 그 전력 비중의 17%를 차지했는데 결국은 뭐 10%밖에 안 되는 감소되는 추세죠. 근데 그거를 뭐가 채우고 있느냐? 재생에너지가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R이 100. 그거를 좀 잘못 이해했죠. 또 R200 이렇게. 이가 알파벳인지 모르고 R200으로 알더라고. 재생에너지가 그걸 채우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 특히 인수위가 지난 5월에 최종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전 비중을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23.9%로 5% 정도 가까이 낮추는 걸로 돼 있고 그건 자연 감소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35%까지 늘려야 되겠다. 그걸 올린다고 다시? 예, 원전을 수명 연장해가지고. 야, 프랑스의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인다. 이번 고리 2호기도 수명 연장을 하는 첫 번째거든요. 근데 가동한 지 3일 만에 차단기 고장으로 정지됐습니다. 2019년 마이삭 태풍이 왔을 때 고리 1호기부터 6호까지 싹 정지가 됐습니다. 소외 전원이 상실이 됐어요. 후쿠시마가 그 외부 전원이 못 들어오니까 비상 디젤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었는데 비상 디젤 발전기가 침수되니까 폭발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마이삭 태풍이 싹 지나가니까 소외 전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비상 디젤 발전기 가동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다 가동된 거예요. 그래서 6개 원전이 한꺼번에 비상 디젤 발전기가 가동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어, 고리 2019년 마이삭 태풍인데 그 문제를 일으킨 게 차단기 변압기예요. 개딸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하면,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이 오고 쓰나미가 와가지고 전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시켜줘야 되잖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시켜줘야 되는데, 원자로를. 외부 전원으로 못하니까 비상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쓰나미가 와가지고 비상발전기도 물에 잠겨가지고 시켜주지를 못해서 폭발, 이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태풍이 한 번 와가지고 2019년에 5기요? 예, 6기. 한꺼번에 전원이 끊어졌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행히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서 후쿠시마처럼 안 됐지만 전원이 끊어지게 만든 그 부품이 차단기 변압기가 변압기인데 요거 고치겠다고 했는데 그 다시 돌렸더니 또 고장났다는 거 아니에요. 또 오잖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전 안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장하고 싶다고 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35%를 올린다는 얘기는 이제 늙어서 은퇴해야 될 원전들을 계속 연장해서 가동시키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수명을 다했으면 끝내야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이게 탈원전이지 작동하고 있는 걸 멈춘 게 아니라고. 작동하고 있는 원전을 멈춘 적이 하나도 없어요.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2060년까지 수명이 다한 원전들은 멈추겠다는 게 탈원전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한 30개 문 닫은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 월성 1호기가 이제 수명 연장하는데 5,400억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부실하게 수명 연장을 했다라고 비판을 받았어요.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원전이 캐나다의 본루프라고 원전이 있는데 그 원전은 4조가 들어갔어요. 수명 연장하는데. 그런데 고리 2호기가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게 3천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주민들 상생 자금이에요. 아, 반대하니까. 그러면 실제 안전성을 위해 설비 개선하는 거는 1,000억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걱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보이스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전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료적 사고를 벌여야 된다고. 이거는 크레이지예요. 독일 총리가 그걸 본 것 같아요. 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안전 중심으로 사고하는 관료적 사고를 벌여야 된다. 기업들이 이윤 중심으로 사고해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있는 게 대통령 아니야. 그 굉장히 걱정이에요. 에너지 정책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골머리를 썩을 겁니다. 전 세계적 추세가 이미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단 말이야. 우리도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미 늦어가지고 원전으로 되돌아가겠어.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2030년까지 30%로 올리겠다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20%로 낮춰라, 오히려. 그리고 20%. 원전을 35%로 올리겠다. 늙은 원전들을 생명 연장을 해가지고. 야.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수명 연장을 잔뜩 해놓으면 크게 고장이 일어날 확률은 그 다음 정권에서 이제 노후된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G7에 부르냐고. 이거 다 뉴스에 나요. 뉴스에 난 거는 다 걔들도 알아요. 아니, 너무 아주 그냥 번쩍하는 분석이십니다. 정말이에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소장님, 가끔 연락 주세요.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잘 조합합니다. 와우, 아주 프레시한 생각. 프레시한? 프레시? 서프라이즈?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원전을 올린다니. 재생에너지를 낮추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 국경세가 적용됩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이 30%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RE100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줄이자. 수출 경쟁력이 훅 떨어지는 거죠. 야, 크레이지, 대충 크레이지여야지. 너무, 컨피덴트, 시발.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예.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크레이지, 씨발.